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둘. 그냥 타이틀을 그냥 여기서 갑시다. 대전제를 먼저 끌고 가자. x가 a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값이 알파예요.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써 있으면 너는 x 이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알파구나.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a로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야.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성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끼리 연산을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자, 제일 1차적인 얘기가 뭘까? 오케이. 그 값이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제일 1차적인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항상 나눗셈을 신경 쓰셔야 돼요. 나눌 때에만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건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gx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극한값 이 베타 0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다. 그럼 정의적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니까 눈에 정확하게 넣어두셔야지 나눗셈일 때예요. 자, 원칙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했어. 연산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이 아이죠. a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gx. 요 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리미트가 분배가 된 거야. 이해되셨어? 어떤 전제하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따라서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뭐가 된다? 리미트를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요 결론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명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하는 것끼리 연산을 하자. 나눗셈은 조심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 논리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실수는 어디서 많이 해? 여기서 많이 해. 극한값 존재하는 것끼리 연산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자, 이런 거 보자. f 또는 g라는 함수가 x 이퀄 a에서 극한값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f하고 g하고 연산을 하죠. 그럼 너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니라는 건 뭐다? 거짓이다 이런 거죠.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의 함수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하나만 딱 들어보고 쉬운 거. 얘는 항상 쉬운 거. 자, 너가 F에 자, G 한번 보자. 아주 쉬운 거. 자, 너가 G입니다.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좌극한 더하기 좌극한 하면 0이고 우극한 더하기 우극한 하면 뭐 된다? 0이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연산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린 뭐 해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출제죠. 극한값끼리 존재하는 것끼리 연산은 다 되는데 그게 문제가 출제되겠어?
그 문제는 어디서 출제된다고? 나눗셈 거야. 신경만 쓰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빨리 필기. 이거 지우겠습니다. 오늘 조금 타이트합니다. 왜냐면 책을 나눠주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 인원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반을 시켜줄까도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조금 해보고. 근데 어느 정도 인원수가 좀 있어야 강의에 좀 활력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강의들도 가급적 너무 많은 것들은 지금 분반을 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되냐면 그렇게 분반이 되잖아. 그럼 어떤 누구는 시간표의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어. 맞지? 근데 그런 걸 자꾸 컴플레인을 걸면 분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매 터지는 데 있는 거야. 나중에 여름 되면 이거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분반이 만약에 되더라도 본인이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도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분위기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대소관계. 자, 너는 그냥 대소관계 크다 작다 범위 이런 상황 나오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러는 거죠. 자, 샌드위치 정리. 문제에서 생각이 나면 눈으로 풀지만 생각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모든이란 뜻이에요. A 거꾸로 쓴 거. 모든 실수 X라고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아이가 gx보다 작거나 같잖아. 실수 전체에서 fx라는 아이가 gx보다 작거나 같잖아. 또는 도형으로 표기하면 얘가 얘보다 아래 있잖아.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극한값의 대소관계도 그대로 쫓아가시면 된다. 자, 뭐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일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너하고 너 확실히 fx가 작아도 즉 만나는 점이 없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자, x가 양수일 때 잠깐 볼게요. 자, f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씁시다. 자, gx x분의 1이라고 씁시다. 자, 그랬을 때 x를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무한분의 1이니까 0이죠. 너도 0이네. 아, 같을 수 있네 진짜. 잘 봐봐. x가 양수니까 너는 무조건 음수야. 너는 무조건 양수죠. 너가 너보다 무조건 크지만 극한을 씌우면 같을 수도 있다. 그럼 그래프의 상황에서 볼까? 양의 부분이니까 왼쪽 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오른쪽 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무한대로 가봐. 어디로 다가간다? x축, 즉 0으로 다가가는 걸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잡아야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누가 모르지. 작아도 뭐다? 같을 수 있다. 즉, 작은데 극한을 걸면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의식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너보다는 대소관계에서 나와라 그런 거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gx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여기 조건 하나 더 들어오죠. fx와 gx의 극한값이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변에 극한 쫙 걸면 너도 알파, 너도 알파니 가운데에 있는 너도 역시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죠. 자, 내가 아까 처음 서두에 이랬어. 샌드위치 정리만 떠올릴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떠올리는 방법을 잠깐 보면 자, 이런 얘기죠. 부등식을 줬어. 부등식을 조건으로 주고
극한값이 얼마니? 라고 묻잖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샌드위치 정도만 떠올리시면 눈으로 풀어낼 수 있다. 안 떠올리면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못 떠올리면 이 문제는 못 풀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